안녕하십니까. 속담 명언 고사성어 051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081번 Give a dog a bad name and hang him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속담입니다. 개에게 a bad name, 나쁜 이름을 붙이고 and hang him, 이 힘은 a dog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개의 목을 매달아라. 섬뜩한 의미를 지니는 속담입니다. 아무리 사실무근인 말이라고 하더라도 저개는 사람을 문다, 저개는 미친 개다 라고 자꾸 흑색 선전을 퍼뜨리면서 누명을 씌우면 그 개는 목 졸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찍힌 낙인을 지우는 것은 허물을 벗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한번 나쁘다고 평판이 나면 누명을 벗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속담에서 dog은 사람을 은유하고 행은 명예의 치명상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미투를 포함한 스캔들이나 학창시절 학폭이 밝혀지면 그들은 위상의 치명상을 입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험담, 비방, 비난과 관련된 많은 속담, 명언과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그중 일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 험담이나 비방이죠. 이것은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니까 피를 먹으면 남에게 뿜으면, 험담하면 비방하면 먼저 제 입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BC 11세기에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초대 군주 강태공이 남겼습니다. 험담은 위험한 것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경망스러운 사람이고, 험담과 더불어 맞장구를 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며, 험담을 엿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라고 12세기에 남송의 철학자 주희가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험담 나쁜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면 너에 대해 더 나쁜 비방을 들을 위험이 있다. 남을 욕하면 더 심한 욕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BC 7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서사 시인이었던 헤시오도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같은 관점의 프랑스 속담이 있습니다. 악하게 말하면 악이 찾아온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성경 해석서 미드라시에는 이러한 명언이 나옵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험담 나빠요. 살인은 한 사람만을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3명을 해치게 된다. 험담을 하는 장본인과 험담을 제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험담은 나쁜 겁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중구삭금 적회소골이라는 고사가 나옵니다. 무리중자 입구자 쇠녹일 삭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이고 쌓을 적자 비방할 hö자 녹일 소자 떼골자, 험담 비방이 쌓이면 뼈도 녹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험담 비방, 개에게 나쁜 이름 붙이는 거 뼈도 녹인다? 자, 결국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을 비방하는 의미로 쓰이는 마타도어. 자, 스페인 발음으로는 마타도르가 되는데 이 마타도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페인의 고유한 문화축제인 투 경기에는 각각의 역할이 다른 세 투사가 등장합니다. 먼저 말을 타고 등장해서 창으로 황소를 찔러 기운을 떨어뜨리는 피카도르. 그리고 나서 반데리아라고 하는 장식 깃발이 달린 작사를 소의 어깨와 목에 꽂아버리는 반데리에로. 그리고 자, 피카도르와 반데리오가 소를 지치게 한 후 마지막으로 마타도어가 등장합니다. 마타도어가 잔뜩 흥분해서 돌진해오는 황소의 심장에 정확히 칼을 꽂아서 죽이는 것으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마타도어는 원래 킬러, 살해자의 뜻입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서 황소를 유인하는 막대기에 매단 붉은 천, 이 물레타 뒤에다가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마타도어는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중상모략해서 치명상을 입히는 흑색 선전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이름 붙이는 거, 치명상, 이것은 개를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삼인성호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는데 전국책의 위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인성호,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하면은 참말로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위나라의 해왕 때 이 방총이 태자와 함께 조나라의 수도 한단으로 인질로 가게 되었을 때, 자, 이게 방총이 해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하면 왕께서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겠는가? 그럼 두 사람이 똑같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의심스럽지. 시장에 호랑이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씩이나 같은 말을 하면 시장에 틀림없이 호랑이가 나온 것이 됩니다. 삼인성호가 됩니다. 제가 한단으로 떠난 뒤에 제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사람이 아마도 세 사람은 훨씬 넘을 겁니다. 대왕께서는 부디 믿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안심하거라. 나는 내 자신의 눈밖에 믿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해왕과 헤어진 방총이 출발하자마자 바로 왕에게 그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후일 인질이 풀려 귀국한 것은 태자뿐이었고 이 방총은 해왕의 의심을 받아서 영영 위나라로 돌아오지 못하는 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입니다. 삼인성호라고 하는 것은 중상모략이죠. 자, 계약에 오명을 씌우는 겁니다. 나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예찬이라는 시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미국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화살과 노래 The Arrow and the Song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살을 허공에 쏘아보냈다. 땅에 떨어졌는데 어딘지는 몰랐다. 화살은 너무도 빨리 날아갔다. 그래서 내 눈이 따라갈 수 없었다. 노래를 허공에 대고 불렀어. 땅에 왔는데 그 어딘지는 몰랐어. 눈길이 제 아무리 예리하고 강하다 해서 날아가는 노래를 그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한 떡갈나무에 아직 꺾이지 않은 채 박혀있는 화살을 나는 보았네.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지. 이런 시입니다. 이 시에서 에로우는 화살은 거칠고 무례하고 증오에 찬 말, 송, 노래는 친절하고 기분 좋은 말을 은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화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가슴속에, 친구의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었지 라고 이 시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고 또 수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순간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화살이 될지 노래가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Give a dog a bad name and hang him이라는 속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은 그 대상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유언비어에 일반 대중은 현혹되기 쉽습니다. 비난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섞기 마련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A가 B를 비난할 때 부화 뇌동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흑색 선전을 해가면서 남을 중상모략해서 비난하는 사람의 말에 우리는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방받을 일을 하지 말고 비방도 하지 말고 비방에 흔들리지도 맙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손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